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속에서 정말 계속 반복되는 경제 현상이죠. 바로 버블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튤립 한 뿌리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기술주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희망과 광기가 대체 뭘 만들어냈는지, 그 거품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터지는지,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남는지, 자, 같이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이런 질문을 들으면 에이 설마 아시겠죠.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믿기 힘든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경제 버블의 광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심 같은 거죠. 네, 바로 이 숫자 2500킬더. 이게 바로 그 답입니다. 1636년 네덜란드에서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아주 희귀한 튤립 국은 딱 하나가 기록했던 최고 가격이에요. 당시로서는 정말이지 상상도 못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네, 제대로 보신 거 맞아요. 2,500길더면요, 그 당시 암스테르담에 있는 아주 번듯한 집을 6채나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숙련된 장인이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었죠. 아니 대체 어떻게 꽃 한 송이가 이런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이런 현상을 바로 우리가 경제 버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통제불능 상태로 막 커지다가 결국엔 팡 하고 터져버리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해부해 볼 겁니다. 버블이라는 게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버블의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람들 마음을 확 사로잡는 정말로 흥미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불꽃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일 셈이죠. 각 시대의 광풍은요, 이게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진정한 혁신에서 시작됐습니다. 1630년대에는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튤립이 부의 상징이 됐고요. 1840년대에는 철도가 온 나라를 하나로 묶는 혁명적인 기술로 여겨졌죠.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인터넷이 완전히 새로운 경제의 문을 열 거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이 단계에서는 처음에 가졌던 합리적인 기대감이 어떻게 해서 걷잡을 수 없는 비이성적인 광기로 변하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속도입니다. 튤립 가격이 1637년 1월 딱 한 달 만에 수천 %가 오르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자고 일어났더니 가격이 2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가격 폭등을 보면서 점점 이성을 잃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아니, 뭐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 심리입니다.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1840년대 영국 철도 버블 때처럼 주식 가격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면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쉬운 대출이 불에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비싼 거 알지만 괜찮아,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사람이 있을 거야 하는 폭탄 돌리기 심리입니다. 이 1845년 신문기사 한 구절이 당시 모든 투기꾼들의 마음을 정말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요. 그래, 이건 거품이야. 하지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빠져나올 수 있어. 바로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버블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됐던 겁니다. 이 폭탄 돌리기 게임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가격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는 겁니다. 왜냐? 나보다 더 비싼 값에 이걸 사줄 다음 사람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으니까요. 마치 의자 뺏기 게임 같아요. 다들 신나게 돌다가도 음악이 멈췄을 때 자기만 의자에 앉지 못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죠. 영원할 것 같았던 축제는 끝나고 음악이 멈추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버블이 펑 하고 터지는 순간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마이너스 99%. 1637년 2월에 정점을 찍었던 튤립 가격은 불과 석 달 만에 99%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 6채 값이던 튤립 구근이 하루아침에 길가에 굴러다니는 양파 한 알보다도 못한 신세가 된 거예요. 붕괴의 후폭풍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했고 사회 전체가 대혼란에 빠졌죠. 당시 유명했던 화가 얀 반 호이에는 이 튤립 투기로 전 재산을 날리고
남은 평생 동안 빚을 갚기 위해서 거의 2,000점에 가까운 그림을 그려야만 했습니다. 버블 붕괴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자, 보통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겠죠. 투기는 위험하다, 이런 교훈을 남기고요. 그런데 말이죠. 버블의 역사에는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버블이 남기고 간 예상치 못한 유산이죠. 이 슬라이드가 버블의 역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투기에 참여했던 개인들은 돈을 잃고 파산하지만 그들이 쏟아부었던 돈으로 만들어진 물리적인 결과물들은 사회에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비극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순간이죠. 15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발생한 두 버블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광적인 투자, 거품의 붕괴, 그리고 그 폐허 위에 남겨진 아주 견고한 사회 기반 시설. 철도 버블은 영국 전역에 철도망을 남겼고 닷컴 버블은 전 세계를 잇는 인터넷 광케이블망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게 딱 보입니다. 수많은 철도 회사들이 파산했지만 그들이 빚을 내서 깔아넣은 철로는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이 철도망은 그 후로 100년 넘게 영국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투기꾼들의 잃어버린 돈이 나라의 핵심 기반 시설을 만든 셈이 된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역사적 패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투기의 대상이 튤립이든 철도든 인터넷 주식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큰 이익 앞에서 흥분하고 걷잡을 수 없는 손실 앞에서 공포를 느끼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버블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바로 이런 역사적 패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암호화폐나 인공지능을 둘러싼 열풍을 과거의 버블과 비교하곤 합니다. 세상을 바꿀 혁신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심리는 놀라울 정도로 과거와 닮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기술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버블의 정점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